긴 장마가 끝나고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이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찜통더위다, 네. 찜통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는 지구의 온난화를 지나서 끓는 시대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끓는 더위, 폭염을 어떻게 좀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해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더운 것 같다, 또 내년엔 더 더울 것이다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더워진 게 맞나요? 네,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 특히 7월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더위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게 다 갈아치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폭염에 관한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라고 하고요. 엘니뇨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2024년까지도 계속해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더울 거다라는 예상은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휴대폰 보다 보면 재난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폭염 경보, 폭염특보 이렇게 많이 뜨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상황이면 이렇게 특보가 뜨는 건가요? 보통 이제 기상특보라고 하면 주의보, 경보 이렇게 나뉘거든요. 주의보가 발효되는 시점은 이제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고요. 요즘이네요. 네, 폭염 경보가 나오는 것도 네. 최고 체감 기온이 이제 35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될 때,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한 그 피해 영향이 광범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될 때 보통 이제 폭염주의보 경보가 발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덥다고 해서 재난으로 봐야 하나라고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보는 이유는 있을까요? 보통 요즘에는 재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피해 범위가 넓고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할 때 우리가 재난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고 네. 법적으로도 이거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1995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 폭염이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폭염이 발생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에 485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일주일을 기간 잡아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한 700명 이상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1995년이면 상당히 오래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일들은 이제 재난 상황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렇게 폭염이 시작이 되면서 또 우리 온열 질환 조심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보고 또 말도 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요. 이 더운 게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까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조성 교수와 함께요. 네. 폭염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요즘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쵸. 지구가 정말 뜨겁다는 걸 누구나 다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에서 36도까지 그렇죠. 오르니까 많이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가 이어졌지만 이제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병원에 가시는 분이라든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더운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 온열 질환이 이제 뜨거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이제 건강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비교적 이렇게 가벼운 증상들도 있지만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우리 신체가 보통 더우면
그 체온을 빨리 낮추려고 땀을 배출을 시키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수분이나 염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거나 구토, 무력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의 온도가 이제 40도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땀 배출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체내의 체온 조절 기능들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뇌에 이상이 생기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위가 심해질수록 이렇게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그러니까 뭐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그 조절 능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29도가 넘어가게 되면 건강에는 나쁜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9도가 넘어가면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계속해서 안전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체감 기온입니다. 실제로 온도계에 표시되는 기온 말고 체감 기온에 따라서 이 경보라든가 또 특보가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체감 기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건강에 미치는 수치가 정해지는 게 어떻게 전해지는 건지 이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체감 기온, 일최고 체감 기온을 기준으로 그 경보주의보가 반려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체감 기온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 온도뿐만이 아니라 습도나 바람의 영향까지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불쾌지수라든지 이런 그 지수가 나오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이 그 뭐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우리가 뭐 보통 기분이 안 좋으니까 폭력 발생도 늘어난다, 혹은 그쵸. 뭐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더위로 인한 땀 배출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땀이 증발하지 못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피부에 남아있는 그 끈적한 기분 때문에 불쾌하게 느낀다, 이런 것이라서 불쾌지수 자체가 어떤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지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건강 상태에 있어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어떤 그 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불쾌지수가 이제 높게 된다면 그 실내 적정 온도나 습도를 조금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든지, 내 감정이 오늘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기분 상태를 조금 체크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불쾌지수 높아지게 되면 짜증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화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불볕더위 폭염이 이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폭염이나 뭐 재난 상황에 대해서 문자로 또 핸드폰으로 많이 알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이 폭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요즘 이제 날씨에 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네네. 생활 영향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기상청 날씨누리 보시는 분들 꽤 많이 늘어난 네. 것 같습니다. 이런 웹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단순하게 날씨 정보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재난 위험 정도가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영향 예보라는 것도 함께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생활의 영향을 의미해서 건강, 보건, 아니면 뭐 축산이라든지 이런 양식장, 농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교통이나 화재에 관한 영향, 이런 영향 관련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더울 때에는요, 농촌이나 공사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폭염이 발생했을 때 온열 질환자 발생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온열 질환자의 80.9%는 사실 야외 활동 중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 30%가량은 이제 작업 환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 이런 것들 좀 피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이제 오후 시간대 12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대는 그 야외 활동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외출도 좀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작업할 때는 꼭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어제도요. 제가 그 2시부터 5시까지 네. 밖에 좀 잠깐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는 그냥 나가는 것도 이렇게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물을 많이 드셔주신다든가 좀 쉬신다든가 이런 게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스스로 갈증을 느낀다라는 기분이 네. 들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드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폭염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시거나 네. 야외에 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챙이 넓은 모자라든지 옷차림도 조금 밝은 색 옷으로 헐렁하게 입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외에 나가셨다가 어지러움증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구토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활동을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또 이 폭염 때문에요. 가축 농장이나 양식장에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더위가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축사나 양계장이나 양식장 이런 데서 폐사하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서 차양막을 설치해서 이제 좀 그늘을 만들어주고 환기시켜주고 냉방해주는 장치들을 가동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그 장치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체온 조절을 잘 못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육하는 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폭염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육 밀도를 낮추는 거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덥다고요. 실내에서 되게 시원하게 냉방기를 켜고 이제 에어컨을 켜는 경우도 별로 안 좋다고 들었고, 그리고 시원하게 맥주를 한잔 하시는 것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것도 많이 드시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실내 적정 온도 하면 26도에서 28도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들으시면 사실 와닿지 않으시죠? 국민들의 실제 생활 습관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면역 차원에서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어컨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생기죠. 그리고 맥주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폭염 관련해서 이제 온열 질환을 우리가 잘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얘기 들은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성권 리포터 오늘 옥천의 복숭아 소식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낮 기온이 3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보니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0명이고 또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죠. 네. 이 충북 지역의 경우 반일 하시다가 노인분들께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요즘 아침에도 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그런데요. 밭에 나가실 때 또는 습도가 높은 시설하우스에서 일하시거나 할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